안녕하십니까. 생명선TV의 구상건입니다. 오늘은 투석혈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생명선TV 3회차입니다. 저는 구상건이고 투석 환자와 투석 환자의 생명선인 혈관 통로를 공부하는 신장내과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잠깐 급성 콩팥 손상과 만성 콩팥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콩팥 기능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이것이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 경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형님과 광규형님이 카리스마가 손상된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공유형님은 군대 입대해서 머리도 깎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평소에 멋이 나오지 않다가 전역을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면 다시 멋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것이 급성 콩팥 손상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감기 몸살로 꼼짝을 못하다가도 그 시기를 잘 넘어가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광규 형님도 학창시절에는 풍성충이었는데 세월의 흐름을 맞으면서 소중한 털들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만성 콩팥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름시름 아프고 기력이 떨어져서 자리에 드러누운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서 젊은 시절처럼 일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결국 콩팥의 기능을 거의 다 소실하였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콩팥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광규형에게 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발을 쓰는 것이 투석이라면 다른 연예의 예이지만 머리를 심는 것은 콩팥 이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말기 콩팥병이 된 경우 콩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치료로 새로운 콩팥을 이식하거나 혈액을 뽑아내어 인공신장인 투석기에서 깨끗한 투석액으로 씻어내서 돌려주는 혈액투석을 시행하거나 복강 내에 깨끗한 투석액을 주기적으로 넣고 비워내는 복막투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혈액투석에 대해서는 언젠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대다수의 환자가 주 3회 인공신장실을 방문하지만 투석 효율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혈액투석의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4가지 요인이 있는데 막 면적이나 구멍의 크기 등 투석 필터의 성능, 그리고 투석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석 시간은 마냥 늘리면 효율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투석액과 혈액의 농도차가 줄어들므로 시간이 늘면 효율의 증가 정도가 로그 함수처럼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석 기계로 투석 혈관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혈류량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통상 일본은 분당 200에서 250ml 가량을, 미국은 350에서 400ml 가량을 혈류 속도로 이용을 하고 저희 센터의 경우 200에서 350ml 가량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투석액의 유량 역시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다수의 센터에서는 분당 500ml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측면의 멋진 근육입니다. 하지만 투석 혈관에 집중하는 우리들은 그의 좌측 상완에 돌출된 세팔릭 베인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으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피를 빼낼 수 있을까요? 참 보기도 좋고 찌르기도 좋게 생긴 혈관이지만 통상의 정맥 혈관은 혈류를 분당 50ml 이상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터리를 직접 천자한다면 더 빠른 혈류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통상 깊어서 천자가 어렵고 주변의 신경 등 손상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많으므로 동맥을 직접 천자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통상의 투석 혈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는 브라키알 아터리를 피부에 가깝게 슈퍼피셜라이제이션을 하고 동맥을 A로 찌르고 통상 슈퍼피셜 베인으로 찔러서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문합하여 션트를 만들고 천자가 쉽고 혈류량이 충분하면서 저항이 낮은 동맥화된 정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맥과 정맥을 서전 선생님들께서 잘 문합을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을 단축으로 자른 그림인데 파란색이 인티마, 분홍색이 미디아, 노란색이 어드벤티샤로 세 층의 조직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혈관을 문합하면 정맥 쪽으로 쉬어 스트레스와 혈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어 스트레스는 전단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칼로 케이크를 자르면 단면에 칼이 지나가면서 받는 힘을 의미합니다. 투석 혈관의 경우 혈류가 지나가면서 혈관 내벽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가들로 인해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고 벽이 두꺼워지는 등 동정맥류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이를 outward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고 혈관 내막이 신생 증식하는 네오인티멀 하이퍼플라지아가 발생하고 혈관의 협착이 유발되는 일련의 인워드 리모델링을 통해 혈관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투석 혈관을 브라키오세팔릭 피스출라로 조성하였고 한 번도 천자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브라키알 아터리에 카테터를 위치하고 조영제를 뿌렸을 때 문합부 주변부터 천자구역, 프록시멀 세팔릭 베인과 세팔릭 아치까지 혈관의 다발성 협착과 콜라테랄 베슬들이 확인됩니다. 한 번도 천자를 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천자로 인한 손상은 아니고요. 결국 늘어난 쉬어 스트레스와 혈류,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성숙이 아닌 기능 부전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혈액 투석의 효율은 혈류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정맥류가 없는 정맥의 천자에서는 정상적인 혈액 투석을 시행할 정도의 혈류를 얻어낼 수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수술을 통해 동정맥류를 만들게 됩니다. 동정맥류를 만들게 되면 쉬어 스트레스와 혈류, 압력의 증가로 정맥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신생내막 증식 및 협착이 발생하여 동정맥류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눌 주제로 실제 투석 혈관의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석 혈관의 이상을 파악하는 모니터링과 서베일런스 비기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투석 혈관에 대해 같이 공부할 주제들은 많습니다만 제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저런 주제들을 중구난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힘을 잔뜩 주어서 중도에 포기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하게 또 부담 없이 나누면서 투석 혈관에 대한 지식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있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